소매 물가 또 급등이라. 원엔 환율 오른다. 지금 진짜 많은 분들이 엔화를 사서 쟁여놓고 있잖아요. 그 바람에 원엔 환율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는요. 시장에는 원엔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원엔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일본의 소매 물가 이거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도쿄입니다. 도쿄. 일본의 수도죠. 도쿄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입니다. 핵심 물가 지수라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어뜸이 된다는 뜻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요소가 강한 농산물 빼고요. 일시적인 요소가 강한 유가 뺍니다. 나머지만 가지고 이게 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23으로 되어 있는 2024년입니다. 2024년까지 쭉 보면 말입니다. 2023년 1월이 4.3%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높았어요. 일본에서 4.3%가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충격적인 숫자예요. 일반적으로 보세요. 2020년 1월만 하더라도 0.7%잖아요. 일본의 물가는 이 정도예요. 0점대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데 아니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2020년 12월에 마이너스 0.9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저성장, 저물가가 말입니다. 실제거든요. 그게. 그런데 2023년 1월에 4.3%까지 올라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는 3.0%, 12월에는 2.1%, 급기야 2024년 1월에는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야, 이제 물가가 좀 잡혀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슈퍼엔저가 되면서 말입니다. 수입 물가가 또 왕창 올라가네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가 다시 2월에 2.5%까지 올라갔어요. 뭐 시장의 예측치하고 부합한다고는 이야기해요. 시장의 예측치하고 부합은 하지만 이게 다시 물가가 2.5%를 올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이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안 떨어지잖아요.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하는 거죠. 아, 이제 일본도 금리를 정상화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도쿄만 가지고 이게 물가를 평가할 수 있느냐 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이게 다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2024년 1월에 소비자 물가가 2.2%입니다. 이게 2023년 1월에 4.3%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일본은요 목표 물가라는 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목표 물가가 2%잖아요. 2%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물가 자체가 0점대 물가였으니까 2.2%도 굉장히 높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저는 일본의 어떤 물가 상승이 계속 촉발이 된다. 게다가 소비자 물가가 1월 달에 2.2%였잖아요. 도쿄 물가도 1월 달에 1.6%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2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2월 달에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여기도 말입니다. 일본도 핵심 소비자 물가가 2%였거든. 이것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이거 올라갈 수 있으면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일본은요. 결국은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아마 곧 열리죠. 지금 3월이니까 4월에 열립니다. 4월에 일본은 어떤 식이든 저는 금리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물론 시장에서도 말입니다.
일본의 금리 정상화는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4월쯤에 금리 정상화를 한다. 뭐 일본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슈퍼 엔저의 영향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고요. 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으로 몰리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 주식시장의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거품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 커지는 상태인데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를 저는 안 올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본의 기준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0.1%인데 이거 정상화한다. 뭐 0%가 되든지 아니면 0.1%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당장 0.1%로 그렇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더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장 0.1%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거품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니케이 평균이 지금 4만을 넘어섰잖아요. 4만을 넘어섰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의 주식시장도 지금 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사상 최고치가 계속 경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의 기준금리 정상화는 천천히 다가오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에는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감, 죄송합니다. 원엔 환율에 대한 우려감 저는 완전히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지난 3월 5일에 890.31이잖아요. 이게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산다는 건데 890.31원을 가지고 100엔을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와 우리 경제를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일본의 경제가 주식시장도 화랑 뭐 시장에 반도체 투자 외국인들의 투자도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게 정상인데 일본이 정책적으로 아베노믹스를 추진을 하면서 이게 슈퍼 엔저를 계속 구사하고 있고요. 우리는 말입니다. 물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외환 정책을 1350원대 1300원대 중후반으로 관리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엔화가 강세다. 원화에 비해서 강세다. 죄송합니다. 원화가 강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장에 따라 변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때는요. 이게 2008년 10월 27일 100엔당이 100엔당 1572.77원이 있었거든요. 2009년 3월 3일에는 100엔당 1578.17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시장을 끝까지 들여다보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책 하나씩 마련해 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제가 환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화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는 사는 게 좋다. 특히 작년 11월 17일에는 864.9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엔화를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것 중요하고요. 저는 엔화를 살 때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평생 일본 여행 몇 번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곱하기 비용, 곱하기 횟수 이렇게 생각해서 엔화를 사서 쟁여놓으면 좋다. 뭐 어차피 쌀 때 엔화 사서 쟁여놓으면 일본 여행 갈 때 쓰면 되니까 싸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한 엔화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엔화를 가지고 수익률을 많이 내겠다 그런 식의 투자보다는요. 결국 일본 여행을 갈 때 좀 더 싸게 가는 그런 사태로 좀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굳이 말입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시장에 오히려 말입니다. 시장에 역행하는 저는 그런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말입니다.
뚫어지게 시장을 쳐다보고요. 또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 것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